조만친 의원이요,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 석유, 가스 수입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하고 가스를 지금 수입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인 조만친 의원이 어제 늦은 오후에 성명을 내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한 달에 5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분명하고 현재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리긴 합니다. 한 달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루에 50만 배럴이라는 말도 나오고 둘 다 나와서 뭐 어떤 게 진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만친 의원이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방 상원에서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보 파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장 그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로부터 로비를 받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에너지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조만친 의원한테 설득을 시켜서 로비를 해서 야, 우리가 좀 석유나 가스 이런 거 더 많이 미국 땅에서 캐낼 수 있게, 미국 영해에서 캐낼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알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조만친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 동맹국들을 갈취하고 강요하기 위해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러시아에서 가는, 유럽으로 가는 이 에너지,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석유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면 특히 동유럽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뭐 거의 암흑으로 빠진다고 보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전된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국이 다 정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예. 당장 모든 공장들이 다 가동을 멈춰야 되고 자동차들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공화당원들은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공격이 미국의 화석 연료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 너희는 우크라이나 건에 끼어들지 마. 그러면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압박을 해놓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제재하고 제압할 방법이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증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겁니다. 바이든과 같은 당원이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 당원인 조만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좀 이색적으로, 이례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만친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바이든 정부하고 어긋장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 바이든은 중도 좌파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층을, 그러니까 보수 진영까지도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국민들을 상대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중도 좌파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첫날 키스톤 파이프 스톱. 이거부터 시작하더니 국경장벽 예산 스톱.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버니 샌더스 못지않게 급진좌파 정책들을 막 펼쳐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미국 대사관에다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깃발 붙이기 하질 않나, 무지개 깃발을 붙이기 하질 않나. 예?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아주 급진 좌파 중에도 그냥 완전 좌파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만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키르스텐 시네마 의원 같은 몇몇 민주당 내에 있는 연방 의원들도 지금 속에서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엔 그런 모습을 비출 줄을 몰랐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너무 막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성토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겉으로 표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냥 조만친 의원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만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에너지 부분만큼은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이니까 이 일만큼은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더라는 거죠.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난하지만 미국은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로부터 매일 50만 배럴 이상의 원유와 다른 석유 제품의 수입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분명하고 현재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고 있다고 러시아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러시아 쪽에서 계속 석유를 매일 사들이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당연하죠. 말이 안 되죠.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보호하고 전 세계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풍부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늘려야 한다. 완전히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말 같은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발언은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그러니까 WTI라고 하는 이 선물 가격이 2개월 전보다 배럴당 $20 오른 96달러에 마감되면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을 하기 바로 전날 밤인 어젯밤에 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바이든이 분명히 오늘 국정연설에서 이 유가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가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백악관의 가장 큰 제1화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물가를 어떻게 낮추느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에너지원들 망쳐놓고 나서 물가 상승을 잡겠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바보들이 기적을 빌고 있는,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바보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기적이 벌어지길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는 저는 비춰지지가 않는다. 안타깝지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엉터리일 줄은 몰랐는데. 만친의 공화당 측 상대 의원은 리사 머커스키 의원입니다. 머커스키 의원이 지금 에너지 소위원회에서 그 공화당의 랭킹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머커스키 의원은 또 알래스카 지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석유, 에너지원 이런 거하고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죠. 이 머커스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자신의 고향인 알래스카의 국내 석유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천연자원 활용에 실패함으로써 미국이 러시아산 수입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거다. 그러니까 미국 거를 생산하는 거를 안 하고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를 피하려다 보니까 중동에 가가지고 지금 막 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미 늦었다. 기회 놓친 것이다. 지금 다시 미국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커스키 의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라이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할 때 찬성표 던졌던.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이 나라 망한다 지금. 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 상당히 염려되는 이야기. 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아까 지금 백악관의 가장 제일 중요한 업무로 지금 물가 잡기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작년 1년 내내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작년 1년 내내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다. 얼마 안 가서 꺾일 거다. 연말이면 괜찮아질 거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 안 됐죠. 그 말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 연준의 목표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2%대 혹은 2%에서 3% 사이대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 연준의 목표치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도 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백악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가을 전에, 그러니까 한 10월 경에는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늦어도 10월에는 물가 잡히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11월에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대승을 거뒀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진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서 지금 더 움직이게 됐다.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터져서 지금 열심히 지금 뛰려고 하는데 전쟁이라는 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이런 상황이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근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뛰어가려고 할 것이고요. 적어도 이제 여름 시간 지나고 나서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건 말건 상관없이 적어도 지표는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쪽에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계획들인 것이고요. 근데 당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멈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스값은 미국 시민들은 매일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매일 운전을 해야 되고 매일 가스를 넣으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잡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공화당에서 부르짖을 때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야,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려야지 이거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는 바이든도 은근슬쩍 그래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만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친 의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좋은 사이였습니다. 지금 빌드 백 베터 법안 때문에 지금 사이가 조금 틀어졌는데 원래는 좋은 사이였습니다. 조 앤 조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이 같아가지고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조 만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바이든을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